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CCNA 랩 기출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태스크를 한번 봅시다. 토폴로지를 참고해라. 케이블링은 다 돼 있고 라우팅 프로토콜이 지금 미리 컨피규레이션 돼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모든 라우팅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우팅 되어 있으니까 라우팅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첫 번째는 얘는 태스크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named ACL, named ACL에서 이름으로 만들어진 ACL을 만드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텔넷 접근, 원격 접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DHCP 스누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개념을 조금 설명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론하실 때 다 배웠겠지만 짧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우리가 시스코는 사용자 계정을 원래 만들 때 어떻게 받냐? 유저네임, 테스트, 패스워드, 테스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뭐냐면 요게 이제 아이디고 요게 이제 패스워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쇼론으로 봤을 때 평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문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좀 더 하기 위해서 뭘 쓰자면 우리가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타입 7 암호화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사실 우리 이걸로 해서 암호화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복화를 순간적으로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임시방편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뭐냐면 MD5로 해서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그리고 시크릿 테스트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MD5 알고리즘으로 하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요에다가 그 알고리즘 제가 단어가 정확하게 쓰니까 알고리즘 타입인가? 알고리즘 타입인가 해서 원래 들으면 요 사이에 MD5란 거를 원래 이 사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걸 생략하더라도 여기다가 그냥 패스워드 위치에 시크릿이 오면 기본적으로 MD5였습니다. 전통적인 시스코 장비들은. 근데 왜냐하면 이 시크릿 암호화 이렇게 해시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예전에 MD5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MD5도 사실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해서 그다음 나왔던 게 SH256 기반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얘는 S 스크립트라는 암호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것들은 요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문으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임시로 그전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나 타입 7에 했지만 이건 사실 바로 깨져 버려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조금 해시 암호화할 수 있는 게 MD5로 해서 했을 때는 시크릿, 이 패스워드를 시크릿을 써주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알고리즘 타입 MD5라는 게 여기 빠져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요거 거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해서 요걸 안 쓰면 요렇게 MD5로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SHA256 스크립트라는 암호화가 나와서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했던 거 보시면 자, 옛날에는 우리가 평문으로 했던 게 타입 0입니다. 타입 0. 그런데 이제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 요거였고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MD5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엔진 CCNA 공부했거나 옛날 선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까지밖에 배우지 않았죠. 이게 2010년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타입 4, 8, 9라는 게 나왔습니다. 4는 사실 바로 깨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이 뭐냐면 8이 우리가 말하는 SH256으로 되는 거고 이 9가 스크립트라는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유저네임 어드민 요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시크릿 하고 나서 뭐냐면 시크릿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알고리즘 타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이 앞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겠죠. 여기 좀 바뀌어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돼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게 배우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 라우터나 어떤 장비로 가는 거에 있어서 얘가 라우터가 우리 전통적인 라우터는 라우팅을 하지만 얘가 뭐냐면 패킷을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필터링이라는 거는 디나이하거나 차단하거나 얼라우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우리가 뭐냐면 ACL, Access Control List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ACL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스탠다드와 익스텐디드 있습니다. 익스텐디드가 더 좋죠. 자, 스탠다드는 뭐냐면 출발지 주소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익스텐디드는 뭐냐면 출발지뿐만 아니라 목적지, 그리고 IP뿐만 아니라 얘는 뭐냐면 포트까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출발지였으면 얘는 출발지보다 목적지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포트까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IP뿐만 아니라 그래서 프로토콜과 IP 주소와 포트 번호까지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이 라우터가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라우터가 여러 대가 있으면 이 앞단에서
필터링 하는 게 쓸 때 주로 쓰게 되고, 이 스탠다드 ACL은 뭐냐면 이 종단에 있을 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발지 주소만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서 A가 B, C, 이거 좀 그림을 봅시다. PC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중간에도 이렇게 사용자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통신한다고 해봅시다. 통신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스탠다드 ACL 같은 경우는 출발지 주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얘는 이쪽으로 통신하는 건 차단하고 이쪽으로 통신하는 거는 허용하고 차단하고 싶은데, 내가 요 앞단에서 출발지 주소를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까지 다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냐면 제일 종단에 이 가까운 이 목적지 근처에서 해야지 걔만 필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ACL은 뭐냐면 되도록 목적지 근처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출발지 근처에서 더, 왜냐하면 얘는 바로 앞단에서 뭐냐면 이쪽 가는 거는 허용해주고 이쪽 차단해주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 하기 때문에 더 불필요한 트래픽이 흐르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ACL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문법들은 다 아실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우리 CCNA 시험에서는 거의 스탠다드는 안 나오고 거의 익스텐디드만 나옵니다. 랩에서는. 자, 그래서 이 100번부터 119번이 쓰거나 아니면 요 숫자로는 이렇게 쓰게 되고, 그런 네임드 ACL로 했을 때는 그냥 만들 때 그 액세스 리스트 해서 여기 그 익스텐디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네임드로 하게 되는데, 이거 실습 이제 해보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 이제 그 이론할 때 배우셨겠지만 실제 제가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이제 개념을 하나 둬야 되고, 마지막 하나 뭐냐면 이 DHCP 스푸핑이라는 기능을 스누핑이죠. 스누핑. 예, 스누핑. 자, 스눕이란 뜻이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다는 거죠. DHCP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DHCP 스누핑이라 했습니다. 자, 이걸 왜 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고 DHCP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얘가 DHCP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이렇게 메시지 주세요 보내고 이렇게 해서 IP를 받아갈 겁니다. DHCP에서 메시지. 근데 여기서 불법 DHCP 서버를 여기 비인가 DHCP를 서버를 해서 얘가 온 것들을 얘가 이렇게 IP를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뭐냐면 DHCP 스누핑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더 해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정상 DHCP 서버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DHCP 서버가 연결된 포트를 뭐냐면 이 포트는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 포트. 자, 그래서 이쪽에 오는 패킷들 다 허용해 주되 이쪽에 오는 것은 다 얘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그 DHCP 스누핑 기능인데, 얘는 사실 그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지금 명령어는 얘는 이제 뭐 너무 간단한 설정이 쉽기 때문에 IP DHCP 스누핑이라는 명령을 쳐서 일단 글로벌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활성화시키고 싶은 VLAN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능을 온하는 거고, 얘는 한 문장을 더 입력해서 이렇게 특정 VLAN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기본 명령어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들 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더 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using minimum 최소수의 ACA라는 access control list entry라는 거는 라인 한 줄 한 줄 엔트리라고 합니다. 자, extended ACL인데 named라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앞에 숫자로 했을 때는 extended가 얼마입니까? 그 100 잠깐 헷갈리네. 저도 봐야 되겠네요. 헷갈리네요. 자, 0번부터 99번까지가 스탠다드였고 100번부터 199번까지고 2000번부터 2699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안 하다 네임들은 스탠다드로 익스텐디드로 해서 스탠다드 둘 다 네임드 가능한데, 근데 이 번호로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ACL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네임에 잘만 해주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임을 줍니다. 얘는 뭐냐, 네임이 텔넷 ACL로 돼 있네요. 얘는 딱 보면 텔넷의 통신에 관한 것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봤냐면 IP 액세스
리스트 이렇게 만듭니다. 자, 원래 우리가 숫자로 할 때는 요 뒤에다가 이제 숫자 번호를 그 번호 같은 걸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요 뒤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스탠다드 할 때는 스탠다드를 쓰고 익스텐디드 할 때는 익스텐디드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CCNA 시험에 대부분 다 익스텐디드 쓰시면 됩니다. 익스텐드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익스텐디드 하고 자, 네임드 이름이 뭡니까? 대문 소문자 가려야 되니까 텔렛 ACL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allow 한다. VLAN 200으로부터 오는 트래픽을 allow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 문제에서 자, 한번 볼게요. 스위치 여기서 요 문제는 이게 스위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3에서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스위치 3에서 어떻게 되냐면 텔넷 ACL인데 VLAN 200. 얘가 VLAN 200에 속하네요. 요쪽 대역이 VLAN 100에 속하는 거. 자, VLAN 200의 대역으로부터 오는 HTTP 트래픽. 자, 여기서는 HTTP 트래픽은 VLAN 200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차단한다. 뭐냐면 only 뭡니까? PC1이 그 텔넷 하는 거, 얘가 PC1이 이렇게 나갈 때 텔넷 하는 거를 얘가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트래픽들은 허용해 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먼저 allow 하는 건 허락하던 permit이죠. permit. 자, permi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VLAN 20으로부터 HTTP VLAN 20이면 어떻게 됩니까? VLAN 200이면 10에 0이죠. 그러면 permit 10에 1에 0 이렇게 네트워크 주소를 적어주고 뒤에 뭘 적어줘야 됩니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적어줘야 되죠. 얘는 24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 빵이니까 255에서 얘를 빼주면 빵점 255죠. 그래서 빵점 255.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적어주기 전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적어주기 전에 얘는 뭘 해줘야 되죠? 자, 요거 살짝 옆을 밀고 자, 여기다가 자기가 어떤 프로토콜을 할지를 해야 되죠. 자, 얘는 뭐냐면 HTTP는 TCP 몇 번입니까? 80번이죠. 그 뭐냐면 TCP 트래픽 중에서 여기서 요쪽으로 가는데 목적지가 HTTP 여기서 가게 되는데 출발지 주소가 이거고 목적지는 어떤 목적지로 관계없는데 EQ 얘는 어떤 80번 이거는 80번 포트로 가는 HTTP 트래픽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다음 두 번째 차단한다 하죠. deny telnet only PC1이죠. 그러면 TCP 한 대일 때는 이렇게 호스트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얘의 IP가 10.10.10.1.2네요. 10.10.1.2네요. 맞죠? 10.10.1.2죠. 10.10.1.2. 그래서 얘가 요 출발지고 얘가 어디로 가는 걸 텔넷 하는 거죠. 얘도 any EQ 어떤 목적지로 관계없는데 텔넷은 허용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allow other traffic, 이건 permit 모두 허용해줄 때는 뭡니까? permit IP, 모든 IP, an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잘 보십시오. 자, 얘가 마지막에 다 허락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상태에서 HTTP 트래픽을 허용해줬고 여기서 얘는 차단하는 데 관계없는데 자, 얘가 이렇게 해줬지만 실제로 얘에서 나머지 TCP 트래픽 요 80번으로 이 다른 출발지 주소에서 이쪽으로 가는 모든 트래픽들이 다 허용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마지막으로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요렇게 얘만 허용해 주기 때문에 얘 빼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다가 deny TCP 어떤 출발지에서 가든 이 EQ 80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80번 걔를 죽여줘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요 마지막에 요거 때문에 뭐냐면 명시적으로 요렇게 allow 돼 있는 거는 allow 되는 allow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allow all 트래픽 때문에 이 allow 된 것들은 뭐냐면 allow 된 것들은 allow를 위쪽에 먼저 걸어서 토행시켜주고 밑에 쪽에 뭐가 있냐면 deni를 내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차단시켜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요것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 이 문제가 정확하게 사실 이게 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위치 3에서 차단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 문제가 다 어디서 트러피하면 이분 다 VLAN 200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시험장에서 문제가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사이에서 요쪽에서 둘 다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냐면 요 사이에서 여기 요 포트와 요 포트 둘 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VLAN 200은 요쪽에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디가 정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 두 포트에다가 안정적으로 ACL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이런 라우터 이쪽에서 건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라우터에서 걸어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인바운드 여기서 걸면 되겠죠. 인터넷으로 가기 위한 전단에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디서 나올지 라우터 위치가 어딜지 모르겠는데 이 앞단에서 여기 했을 때는 여기서 적용하시오 하면 이쪽에서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걸어주시면 여기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들이 좀 애매하게 지금 호스트가 연결된 쪽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호스트가 연결된 양쪽을 다 적용시켜 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풀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것도 사실 조금 자, 요것들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요것들은 이제 했던 것들 너무 쉬운 거죠. 요것들은 앞에서 다 했던 거, 세 번째 거도 이거 쉬운 거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텔레 3번부터 간단한 게부터 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스누핑부터. 자, 3번 봅시다. 3번 스위치, 3번에 DHCP 스누핑을 이제 VLAN 100하고 200에 설정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IP DHCP 스누핑 이렇게 글로벌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스누핑 VLAN 100 200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 있었냐면, 여기서 보시면 맥 어드레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맥 어드레스 베리피케이션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명령 그냥 에어 주시면 됩니다. IP DHCP 이렇게 해서 스누핑 이렇게 하시면, 자, IP DHCP 스누핑 문제 나오면 요까지 해주고 물음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요 끝에 우리 앞에 그냥 VLAN 요거 좀 전 했죠. 여기 verify라는 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verify 그리고 맥 주소로 검증하라고 되어 있죠. 맥 주소로. 그래서 보면 얘가 맥 주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 한 줄 하나 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나오면 IP DHCP 스누핑만 일단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 줄 치고, 그리고 물음표 치면 VLAN 있네. VLAN 100, 200. 그리고 또 여기서 물음표 쳐서 verify 맥 어드레스 베리피케이션, verify 맥 어드레스 이렇게 해주시면 3번 문제는 끝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도 간단한 건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스위치 2에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스위치 2에서. 자, 스위치 2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스위치 2에서 그 텔넷 액세스를 아까 텔넷 액세스를 어떻게 됩니까? 텔넷 액세스를 여기서 버추얼 포트를 0에서 4번까지 되고,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스크립트 암호화 있죠. 그리고 여기 프리빌리지 레벨이 있죠. 자,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텔넷 접속하면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네이블 패스워드 치고 나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프리빌리지 레벨이, 권한 레벨이 이게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15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 프리빌리지 익스큐션 모드로 바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프리빌리지 레벨 15를 가지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이 상태에서, 자, 유저 네임 이렇게 해서 웹테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저 네임 웹테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프리빌리지 레벨을 이렇게 해서 15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알고리즘 타입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패킷 트레이스가 이 명령어가 없습니다. 여기서 없어서, 그리고 알고리즘 타입을 해서 시면 이렇게 뭔가 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SH 그 문제가 만약에 스크립트가 나오면 스크립트하고 SHA256이 나오면 SHA256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스크립트라는 그 암호화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스크립트라고 그것을 여기서 알고리즘 타입 나중에 나오시면 실제 장비에 나올 거니까 그거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한다? 시크릿 해서 시크릿, 그리고 요 패스 여기 문제에 나왔던 그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지영 LD3N 이렇게 해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프리빌리지 레벨 15 요걸 빠뜨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알고리즘 타입 스크립트라는 것들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서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ACL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요게 이제 장비 어디서 걸어야 되는지 문제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아마 시험 나가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IP 액세스 리스트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쳐보면 뭐 스탠다드로 익스텐디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스텐디드를 만들고 조건이 extended named ACL이죠. 이름을 대문자, 수문자 정확하게 가려서 telnet ACL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면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앞에서 했던 그 웹 트래픽을 허용해 줘야 되죠. permit 10.10.10.10. 여기 대역이 10.10.1.0이죠. 자, 10.10. 1.0에 0.0.0.25 N이 EQ 80번. 자, 요게 뭡니까? 자, 이 10점 요게 이제 얘 대역이죠. 얘 대역이 인터넷 N이 어떤 인터넷이지만 HTTP 프로토콜로 하는 80번으로 하는 걸 허용해 줘야 된다. 제가 여기 TCP죠. TCP 80번이죠. HTTP. 자, HTTP가 TCP 80번이죠. 그리고 텔넷은 TCP 23번이고. 근데 요 사이에 얘가 제일 밑에 permit IP NN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을 차단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차단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트래픽을 차단해주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차단해야 되죠. 어떠냐면 호스트 이 단말의 그 IP가 몇 번이었죠? 10에 1에 1에 PC 얘가 문제가 뭐였죠? 자, 문제를 봅시다. PC1이죠. PC1이니까 10에 0에 1이네요. 맞죠? 10에 0에 1. 자, 10에 0에 1. 10에 0에 1이 가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10에 0에 얘는 이제 PC1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앞에 얘는 10에 앞에 있던 요거는 여기에 관련된 거고 요번에는 10에 0에 1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PC1에 있는 거죠. 이쪽 부위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 어떤 걸로 가는 어떤 텔넷이니까 23번이죠. 요거를 차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ermit 및 IP a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 트래픽이 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 이 양쪽을 다 걸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요것들은 요쪽 대역이었고 200 대역이었고 요거 PC1은 요쪽 대역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이제 ACL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서 스위치 3번을 자,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자, 이 상태에서 어디 그려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쪽 트래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 물리 인터페이스가 인터페이스 레인지 IP 액세스 그룹 그다음에 여기 아까 텔넷 ACL 인바운드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